돈 맞고 정도 되려면 한 그냥 10억 정도? 한 30억 정도. 한 3억이나 7억 정도. 나 5억만 있어도 갚으라니까요. 흔히 말하는 백만장자는 10억 부자. 평생 벌어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매달 100만 원씩 83년을 모아야 되는 돈 10억. 사람들은 뭉튼 거예요. 뭐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사람들처럼 해보고 싶어요. 오직 성실과 정직을 모기 삼아 스스로 10억 부를 이룬 우리네 이웃들. 그들의 인생이 지금 공개됩니다. 무심코 버린, 무심코 지나쳤던 버려진 빈병들이 돈이 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병으로 돈이 돼요? 얼마 되겠어요, 그게? 100원, 50원. 1년에 많이 보면 2, 300 번다고 뭐 큰 돈이겠네. 그런데 무려 8억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단다. 아니요. 뭡니까? 어떻게.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제가 따라하고 싶어요. 쓰레기에서 억대 매출 주역으로의 대반전이라니. 빈병으로 황금알을 낳은 오늘의 주인공이 더욱 궁금하다. 가만히 앉아있을 독한 인생 서민갑부 제작진이 아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포천시. 병 떨어지는 소리에 이끌려 도착한 곳. 이곳이 맞는 듯한데 아 여기 억대 부자분이 계신다고 그러던데 사장님이세요? 아, 나는 아니고요. 네. 잊어보세요. 내부로 안내를 해주는 걸 보니 제대로 찾긴 찾았다. 하지만 저 사람들 중 누가 주인공이라는 건지 하나 포기할 제작진이 아니다.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저는. 사장님 다 앞쪽에 계세요. 드디어 만나는 걸까?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억대 돈을 버신 사장님 맞으신가요? 아, 이거 뭐 이렇게 크게 없게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고 있어요. 네. 공경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은 김재웅 씨가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포천시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 억대 매출의 산실. 이곳은 공병을 분류하는 작업장 되겠다. 높이 쌓여있는 마대 속을 열어보니 이 빈병이 가득하구만. 내가 버린 것도 이같지? 자, 뭐가 그리들 바쁘신지 쏟아지는 병을 고르는 데만 여념이 없다. 그런데 요 빠른 손. 바로 재웅 씨 아내 정희 씨다. 네. 그러니까 제 입에는 빨리빨리밖에 다른 게 없어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통화를 하면서까지 손을 쉬지 않는 재웅 씨. 근데 이 병들이 어떻게 돈이 든다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보시면 요런 병 같은 경우는 제가 남는 금액이 16원이에요. 요거는. 그 다음에 요런 맥주 같은 경우는 13원. 근데 이제 한 박스를 꼽아도 이렇게 그냥 30개를 꼽으면 사실 얼마 나온다 이런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소주병은 한 개 16원, 30개 한 상자가 480원, 맥주병은 한 개 13원, 20개 한 상자가 260원 남네요. 아이, 그럼 요거 6상자면 1560원? 돈 굴러가요! 돈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집 보내는 중입니다. 시집 보낸다고, 시집. 시집이요? 다시 이제 제조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세척해서 다시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제조사에 보내면 재사용병으로 돈이 든다는 것. 그럼 저 한 차가 얼마냐? 소주병이 한 차에 960상자 46만 800원, 맥주는 한 차에 840상자 21만 8,400원 되겠다. 그렇다면 이런 차들은 하루에 얼마나 오고 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렵게 입수한 CCTV를 들여다봤더니 아이고 많기도 하네. 지켜본 결과 소주 차량이 하루에 3대, 맥주 차량이 하루에 5대,
하루 재사용병 매출만 약 250만 원. 아무래도 상당히 좋죠. 왜냐면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그죠? 이제, 자식을 시집 보내려면 돈이 들지만, 이거는 시집을 보내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뿌듯한 일이에요. 그죠? 각지에서 수거해오거나 매입해온 빈병들은 재웅 씨가 직접 설계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소주병, 맥주병은 물론 다양한 생활 유리 용기, 깨진 유리병까지 병들의 운명은 각기 다르다. 1층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병부터 선별을 하고 나머지 병들은 모두 2층으로 올라간다. 2층으로 올라온 병들은 흰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분류가 된다. 움직임만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빨리를 외치는 재웅 씨. 그런데 웬일인지 계속해서 휴대의 전화를 살핀다. 지금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그 전날 납품했던 물건값, 그 대금이 지금 들어온다는 그 문자, 그거 확인해보는 일이에요. 어렵사리 촬영한 재웅 씨의 입금 문자. 시집 보낸 보람 있네. 보람 있어요. 야,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네요. 진짜 한번 오실 때마다 기분 좋으시겠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자주 울리면 울릴수록 그 전날 이제 많이 납품을 했다는 거니까 예, 진짜 이거 띵동하고 오면 일에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봐야죠. 돈 들어오는 소리가 팍팍 들리시겠죠? 그렇죠. 예. 이거 띵동 하는 게 다 돈 들어오는 소리. 보통 하루에 얼마큼씩 들어와요? 그거는 비밀. 이건 뭐가 끝났나? 왜 안 들어가? 왜? 무슨 이유에선지 컨베이어 벨트에 병들이 없다. 재웅 씨의 돈줄이 멈춘 것인데 공장장 어디 갔어? 공장장. 공장장. 저 마대를 묶으면 빨리 보줘야 라인이 돌아갈 거 아니냐고. 아 진짜 마이크 차서 말을. 10원이라는 돈을 모아 매출을 올려야 하니 어찌 보면 시간은 곧 돈일 수밖에 없다. 아니 봐봐, 한 사람이 마대를 묶고 있으면 거 올라가서 대타로 까져야지. 전부 다 사람 다 라인에 다 놀잖아 지금. 이래서 사장인 재웅 씨가 한눈을 팔면 안 된다고. 잠시 인터뷰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그죠? 그러면 지금 한 사람이 5분씩만 쉬면 10명이면 50분이에요. 그죠? 50분이면 10원짜리가 얼마큼 떨어지겠어요? 이 PD님이 저한테 지금 일 방해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시가 급한 재웅 씨, 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다시 일하러 출발. 그런데 여전히 멈춰있는 컨베이어 벨트. 2층으로 올라가는 시작점이 병들로 꽉 막혔다. 이게 고장난 거예요? 예. 이게 철판이 다 닳아가지고 병이 올라가면서 참 다 걸려요. 걸려서 자꾸 기가 서버리니까.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오늘 매출에 지장이 많을 텐데 직원들을 제쳐두고 사장인 재웅 씨 직접 수리에 나섰다. 손수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야지. 이거 기술자들 부리면 그래도 일당 뭐 20만 원씩은 달릴 텐데, 그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철공일 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그죠? 내가 다 아니까.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컨베이어 벨트의 설계를 직접 7번이나 바꿨으니 재웅 씨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듯하다. 뭐 잠시도 이렇게 쉬면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왜냐면 한 개, 두 개 움직이면 다 선별을 해주면 다 돈이 되는데, 그죠? 돈 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작업장의 모든 일을 꿰고 있는 사장님. 지금 요게 지금 5병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왜? 이거 5병이 들어간 거, 다른 회사 거. 두 병이 다르다? 병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원래 이 회사 건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 이게 딱 보면 나오지, 이제. 이게 하도 오래되니까. 그죠? 나오지. 각기 제조사가 다른 재사용 병은 1차 선별 후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친다. 다시 한번 제조사별로 분류를 해야 돈이 되는 것. 그러니 재웅씨 한 채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박스에 꽂혀 있으면 이 위에서 보고 고르잖아요. 그죠? 그 위에서 보고 고를 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죠. 이거 똑같고.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요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 어디요? 요거는 넓고 요건 좁죠. 예. 시청자 여러분도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고르는 것 같아도 이거 오래 해봐야 이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골라야지. 평상시 맥주를 즐겨 마시는 조연출 4가지 병을 한 상자에 담아 제조사별 분류에 도전해보는데 자신있게 나서보지만 병의 윗부분만 보이니 꺼내보기 전까지는 회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무려 5분이란 시간이 걸렸다. 지금 조연출 같은 경우 내가 직원으로 쓴다면 왜래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받아야 돼. 그렇다면 재웅씨는 얼마나 걸릴까? 시작. 한 상자에 든 4개 제조사 병을 각각 분류하는데 헐! 14초! 돈 버는 손 황금손 맞네. 맞아요. 시작. 1분의 맥주 상자를 4개 정도 분류하니 한 시간에 다른 사람 하루 1당 이상을 버는 것과 같다. 제작진 딸만했다. 지금은 마당새같이 열심히 일만 하는 재웅씨지만 인생의 쓴맛을 본 젊은 시절이 없었다면 현재의 모습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가난했지만 일남 사녀 중 외아들로 태어난 덕분에 귀하게만 자랐던 재웅씨. 20살이 넘은 이후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선반 용접공을 하다가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보험에 월간지, 전자제품까지 안 팔아본 게 없을 정도였죠. 사장님, 필요 없어요. 가요. 뭘 하면 또 어디 무슨 장사를 가게 되면 이게 좀 잘 될 거야.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건 팔릴 것 같아. 매일 꽁이야. 매일 꽁 치는 거예요. 수입이 없죠.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팔자고. 안녕하십니까. 그날도 사장님. 저는 인쇄소로 다리미를 팔러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다림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필요 없어요. 가세요. 어떠세요? 그리고 사장님, 뜻밖의 제안을 받았죠. 정말 빳빳하게. 월급을 많이 줄 테니 일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데 저는 바로 다음 날 인쇄소로 출근했습니다. 다행히 일은 재밌었고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남부러울 것이 없던 그때 여동생의 소개로 만난 아내. 첫눈에 반해 열렬한 구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일까요? 생시일까요? 서울로 올라온 지 3년 만에 제 나이 25살에 저는 인쇄소 사장이 됐습니다. 나이 젊은 나이에 부럽지가 않았어.
서울에 있는 돈이 다 내 돈 같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많이 버니까. 근데 그게 큰 실수였어요.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어서였을까요? 접대를 핑계로 유흥에 빠졌고 인쇄소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잘 되는 줄로만 믿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진 빚이 자그마치 2억 원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증금도 다 써버린 전셋집에서 돌도 안 된 딸을 안고 쫓겨나게 됐죠.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친정이 코앞이었지만 단칸방에 살던 친정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청계천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돌이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살기 위해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은 천안 본가로, 아내는 기숙사가 있는 재봉 공장으로. 그리고 저는 시장 야간 청소부로.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이 함께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이혼을 막 서둘렀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승낙을 할 뻔했었어요. 또 아내 얼굴을 보면 또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독종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을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후 7시 반. 알았습니다. 어디 갔어? 부부가 집으로 돌아온다. 나 이 옷 벗는 것까지 찍으면 안 되는데. 겨울 추위 때문에 평상시 4겹을 입는 재웅 씨. 옷을 벗으니 좀 마른 듯한데 그때 제작진의 레이더방에 뭔가 들어왔다. 짐 싣고 이렇게 받치다가 그 깨진 그 부위에 찍힌 거야. 그래 그거를 꼬매 던졌으면 이렇게 흉터가 안 생기는 건데 안 꼬매고 그냥 시딘만 봐요 이거 딱 했더니 이 흉터가 남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병장사 하면서 2로의 상처. 독하게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쳐도 웬만큼 다쳐가지고선요 병원도 안 가는 사람이 독해요. 아주 내가 생각해도 아주 독해요. 고생한 아들 내외를 위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고 비지 만드신겨? 아이고 오늘 특식이네. 어머니가 직접 재배한 콩으로 만든 비지찌개가 오늘의 메뉴. 이렇게 해주시면 와서 그냥 체리만 먹으면 돼요. 체리만 먹으면 먹고 닦고 자고 그게 우리 하루 일과인데 그게 제일 행복해요. 먹고 자는 게 제일 행복하지 뭐. 맛있다.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는데. 이렇듯 부부가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 사실 80이 넘은 재웅 씨 어머니의 내조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신김치를 써야지. 아니야 맛있어. 내 입에 딱 맞아. 나의 시큼새콤. 신김치를 써야 되는데 너무 생김치를.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아침에 같이 출근했다 저녁에 같이 퇴근하니까. 엄니가 살림은 다 하시죠. 많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럼요. 우리 어머니 최고!
밤 9시면 잠을 청하는 부부. 요즘은 잠들기 전 100일 된 외손자를 보는 게 낙이다. 아, 보고야 싶은데 일단은 일이 우선이죠.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애기 깎아도 사주고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그래야지 뭐 애기만 보고 있으면 뭐 안 되죠. 바쁘다는 핑계로 보러 가지 못하는 외손자. 아이고. 딸과의 영상통화로 섭섭함을 달랜다. 야 영림아, PD 아저씨도 같이 보고 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비싼 교훈을 얻었던 과거가 있기에 가족이 웃는 모습만으로도 재웅 씨는 흐뭇하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노력은 요만큼 했으면서 돈을 바랬던 거예요. 그 돈이 지금처럼 나를 따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을 따라갔으니 자꾸 그 돈은 도망을 간 거예요. 돈을 쫓지 마라. 재웅 씨가 실패를 통해 깨달은 소중한 다짐이다. 새벽 4시, 재웅 씨의 하루가 시작된다. 아, 이거 별거 다 찍고 그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얼른 씻고 이제 출근해야지. 벌써 10년째 부부의 출근 시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곱게 화장을 하는 아내 경희 씨. 이 일이 지저분하니까 사람은 좀 깔끔해야 되잖아요. 일까지 지저분한데 사람까지 지저분해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좀 깔끔하게. 아, 얼른 가. 대충 하지. 뭘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참. 빨리 얼른 가자고. 나 지금 한참 기다렸어, 지금. 다 됐어요. 원래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우리요? 네. 아, 우리는 항상 일찍 움직이고 늦게 들어오고 별 보고 나갔다가 달 보고 들어와요. 정배우님 피디도 예. 저녁에 와. 효과 시켜준대. 알겠습니다. 밤새 내린 눈. 눈길에 처음으로 발자국을 남기며 부부는 출근을 한다. 그런데 너무 일찍 출근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일찍 들어온 차량의 물건 상하차를 직접 하는 재웅 씨. 그 시간 엉망이야. 아내가 향하는 곳은 작업장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 식당이다. 어제 직원들이 먹고 난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는데 분들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에휴,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해요? 개인 못해요. 내가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 걸 뭘 개인 물을 만지고 이거 설거지를 하라 그래요. 명색이 사모님인데 직원들의 점심 준비도 직접 하는 아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김장김치하고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요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된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된장을 이렇게 넣어주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3시간 동안 부부의 한결같은 일상. 그 일상 뭐 하는 일, 그죠? 또 이제 저녁 늦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새벽에 일찍 시집 보내면 또 기분도 상쾌하잖아요, 그죠? 부부의 이런 부지런한 습관은 공명불렵에 뛰어들기 전 슈퍼를 운영하면서부터다. 음력에서 영업사원을 거쳐 우리 부부는 작은 슈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 가게를 가진 것도 좋았지만 아직 갚지 못한 빚이 많았습니다.
셋째를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집안일을 마치면 힘든 내색 없이 슈퍼로 왔습니다. 저랑 교대를 해야 했거든요. 슈퍼에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볼까 학교 매점이나 병원으로 음료수를 납품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슈퍼에서 손님을 맞아야 했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저는 다시 슈퍼, 아내는 다시 집으로. 몸은 고됐지만 열심히 움직인 만큼 빚도 점점 줄었고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 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또다시 슈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의 교대를 위해서였죠. 얼마나 힘들까. 졸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깨워야 했습니다. 늦은 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동네를 돌며 공병과 파지를 주었던 남편. 우리는 그렇게 슈퍼를 하는 9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함께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슈퍼를 중심으로 부부의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면 6시에 문을 열고 9시엔 음료수 납품, 3시부터 다시 슈퍼, 밤 9시부터 슈퍼 문을 닫는 시간까지 비용을 주었다는 건데 평균 3시간을 잤으니 이 부부가 참 독해도 너무 독했다. 제일 힘든 게 잠자는 거였죠. 잠이 모자라니까. 잠 시컷 자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 일단은 뭐 다른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울증에 안 걸렸는지도 모르죠. 진짜 독했구나. 진짜 뭐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한 그 적이지만 진짜 잠 못 자고 매일 얼음으로 막 이렇게 대가면서 잠 깨면서 했던 것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내가 견뎠을까? 힘들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곳. 10년 만에 옛 동네를 찾은 재웅 씨. 아이고, 왜 이렇게 오랜만이실까? 아니, 웬일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살찌셨어? 돈 많이 벌어갖고. 뭘 많이 벌어? 아주 영혼내가 30년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세탁소 아저씨는 재웅 씨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 김 사장이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오기도 있어가지고 뭐 잠자는 걸 별로 못 봤어. 밤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두 부부가 교대로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재웅 씨가 운영했던 슈퍼. 그래도 기다렸더니 그래도 시간 나니까 딱 오네. 오니까 감회가 새롭구만. 아, 가면 새로 치우라. 야, 예전 그대로시네. 10년 전 가게를 인수했던 분들이 재웅 씨를 반긴다. 이게 그때 제가 쓰던 돈통이에요. 그죠, 이 책상. 근데 이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죠? 이게 아, 저 생각하시기 위해서. 이야, 대단하시네. 각종 집기부터 진열대 위치까지 변한 게 하나 없다.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진열대 위 글자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우리 가게가 안정돼 갈 때쯤 바로 맞은편 우리 슈퍼보다 3배나 큰 슈퍼가 개업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손님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허구한 날 그 슈퍼 문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앉아서 아주머님 어디 가세요? 차마 제가 보고 있는데 앞집으로 못 가요. 아주 뭐 얼굴에 이제 철판 깔은 거지. 어르신! 어디 가요? 손님들이야 선택의 폭이 큰 슈퍼로 가는 게 당연했을 텐데 그래도 저한테는 생계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눈앞에서 손님을 뺏긴 상대 슈퍼도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물건 가격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쪽에서 50원을 내리면 저는 또 50원을 내리고 그렇게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자고. 손님들은 가격에 따라 두 슈퍼를 오고 갔습니다. 이는 두 가게 모두에게 치명적인 선택이었죠. 그러기를 한 달째. 네, 슈퍼입니다. 상도덕을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먼저 상도덕을 어겼는데요? 뭐요? 아니, 해보자는 거예요? 해봐요? 해봅시다. 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저는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민 비장의 카드. 손해를 보면 어떠랴. 어서 줄게요. 소주 한 잔 200원씩이에요? 네. 소주 200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그 가격으로 저는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글은 상대 슈퍼와 경쟁할 때 둘째 딸이 아빠를 응원하기 위해 남긴 것이다. 진짜 뭐 말로 표현을 하면 뭐 진짜 뭐 피 흘리는 전투나 똑같았겠죠. 이제 생사가 오르락가락 하는데. 가격 경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재웅 씨에겐 영광의 상처만이 남았다. 그 스트레스가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고심고심을 한 거예요. 돌파구를 찾고 싶었습니다. 슈퍼를 하며 병행했던 일들. 곰곰이 생각하니 병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줍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분류까지 해보자. 그렇게 슈퍼를 9년 만에 접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건 트럭 한 대와 300만 원. 자기야, 이거 엄청 많아. 그때부터 병만 고집했습니다. 이 병 일을 하게 되면 거짓말 자체는 안 하겠다. 왜? 파지, 고철 이런 거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항상 그래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잘못 사면 내려갔을 때 팔면 이거 완전 또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병은 제가 그때 당시 알아봤더니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지만 거래처를 뚫기 위해 찾아가는 고물상마다 퇴짜 맞기가 일쑤였습니다. 남들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하자. 김 사장. 네. 나 좀 보게나. 내일부터 이 가게의 모든 병은 잘할 것일세. 신뢰는 쌓였고 거래처도 늘었습니다. 새벽 출근엔 재웅 씨의 또 다른 성공 노하우가 숨어 있다. 매일 새벽 맑은 정신으로 어제 하루를 정산하는데 그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던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거래처에 돈 계산을 한 다음 이제 다 송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10년간 빼놓지 않는 건 어제 매입해온 병값을 하루 만에 결제해주는 일이다. 이 업종이 원래 좀 결제 사항이라든가 이게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새벽부터 띵똥해서 문자 딱 보니까 해서 돈 얼마 입금 이게 딱 오는데 그거보다 거래선에서는 기분 좋은 게 어딨어요.
영업사원 하나 없이 입소문 하나로 거래처는 400여 개까지 늘었다. 매입하는 물량이 늘어난 만큼 재웅 씨의 수입도 많아진 건 당연한 일. 아직까지는 요 정도 가지고는 배가 안 차는데. 예? 더 노력해서 더 이제 많이 아주 이제 쓸 자리가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죠. 거래처에서 병자루를 가져오는 건 돈 보따리를 실어오는 것과 다름없는 일. 안녕하세요. 그럼 커피들 한 잔 먹어. 네. 효율적으로 적절히 배차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다. 자, 불러봐. 대자가 몇 개야? 숫자 6개, 6개? 소자. 숫자 4개. 4개? 네. 야. 내려놓을 때 머릿속에 요것도 그 차에 내일 아침 재웅 씨의 주관으로 배차 회의가 진행된다. 야, 박과장, 그 머리 좀 이렇게 해봐. 아이씨. 아주 이렇게 좀 깔끔하게 드라이기를 이렇게 좀 해야지, 이 사람아. 그래, 장가를 가지. 세수 안 했지? 어저께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하고 같이 출발해. 공병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서울, 경기 인근, 일부 강원도까지 배차 직원들의 책임이 무거운데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한 4번 정도 합니다. 4번? 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재웅 씨의 병꾸러미, 아니 돈꾸러미를 책임지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재웅 씨 공병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집게처로 나무를 사정없이 부수는데 아, 날이 추워서 좀 움직여줘야 돼요. 영하 10도는 기본. 차량 시운전 겸 장작을 준비했다. 직원들의 추위를 좀 가시게 해주고 싶은 사장님의 마음이다. 보다시피 굉장히 추워요. 추워서 좀 날씨 많이 추울 때는 불을 좀 넉넉하게 피워줘야 돼요. 여기 있으면 뜨끈뜨끈하지. 항상 1층을 주름 잡던 재웅 씨, 오늘은 2층에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오, 능수능란한 손돌림, 나 달인이 따로 없구만요. 내가 하는 거는 백색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색이 많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신이 나죠. 왜? 돈이 되니까. 그냥 던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흰색 병만 골라내는데 이게 돈이 된단다. 흰색, 녹색, 갈색으로 분류해 재생 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여러 가지 색이 가능한 흰색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 깨진 거는 앞쪽으로, 안 깨진 건 뒤로. 재활용병을 실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듯하다. 봐봐. 해결사 재웅 씨 등장. 악세사 밟아봐. 나와. 공장장을 대신해 운전을 해보는데 접지가 안 되는 걸 거야. 재웅 씨의 거침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나? 이거 언제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작동이 잘 된다. 그 참 차가 사람을 가리는구만. 가려. 앉으면 때려 부셔. 그럼 된다고. 이거, 앉으면 팍팍 때려 부시면 되겠지. 돼, 안 돼? 봐봐. 또 안 되네? 하루에 한 번 재활용병 수거차가 오는데 이건 얼마나 벌어들일지 궁금하다. 천원도 남는 게 있고. 3원이요? 네. 어떤 거는 10원도 남는 게 있고. 한 뭐 키로로 이렇게 파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 그러면 키로당 얼마를 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1급 비밀이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만 해봅니다.
백색병 1kg이 1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차가 2.5톤이니 25만 원 정도. 이제 연매출 8억의 비밀을 벌어볼까요? 재사용병 하루 평균 매출과 재활용병 하루 예상 매출을 합치면 일일 평균 매출 270만 원. 이것이 한 달이면 7천만 원, 1년이면 연매출 8억. 여기서 재반 경비를 제외하고 연수익만 약 3억 원에 이른다. 10원대가 모여 만들어낸 연매출 8억. 공병장에 쌓여있는 이 모든 병들이 돈이 되니 병 하나하나 소중한 자식들 같을 수밖에. 6만 5천 상자가 쌓여있는 이곳 공병장이 재웅 씨의 금고가 아닐 수 없다. 사장님의 기준. 제 기준으로서는 아마 서민 쪽에 갚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억? 사장님은 서민 갚으신가요? 아주 기묘하게 빼들리시는군요. 사장님은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자산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노후 준비 거의 끝났고. 공장 부지는 물론 윙바디와 화물차, 집게차 등 공병 분류에 필요한 각종 살림살이까지.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더하면 대략 자산이 16억을 훌쩍 넘어선다. 점심시간은 칼같다. 고장자! 에이! 밥 먹고 해, 밥! 빨리 와, 그냥 와! 여보! 그냥 놔두고 밥 먹으라고! 험한 일인 만큼 밥 힘을 무시할 수 없다. 아이고, 여기 미끄러워서 이거 어떡하니, 이거? 새벽에 아내가 준비한 밥, 국, 반찬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아니 근데 공장장님 그거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에? 아니, 카메라 있다고 들푸는 거야? 많이 퍼야지. 직원들도 사모님이 해준 밥에 만족하는 눈치다. 맛없으면 저렇게 많이 못 푸죠. 그죠? 공장장님 내 말이 맞죠? 야? 사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참 낫죠. 집에서 한 거랑 똑같아요. 사모님 물을 잘 맞춘 건지 쌀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맛있어요, 밥은. 분소리 없이 직원들 밥까지 준비해주는 아내가 있어 재웅 씨는 언제나 배는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마당새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재웅 씨와 달리 아내는 1층의 작업 반장격이다. 10년 동안 이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작업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 중간에 사인 붙을 때 빨리 갖다 놓고 와야 돼. 아, 이게 여자의 힘으로 저 상자들을 트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게 몇 개 드신 거예요? 몇 박스? 지금요? 지금 5개씩만 되죠. 이게 몇 킬로 정도 돼요? 그때 키로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소주 상자 무게는 얼마나 될까? 저울에 올려보는데 한 상자 12kg가량. 60kg 가까이 되는 이 상자를 제작진도 지나칠 수 없다. 연약해 보이지만 강한 남자라 주장하는 막내 작가의 도전! 차차차차! 일단 트는데 성공! 상자를 옮겨버렸는데 2m 남짓거리가 2마리 같이 느껴졌다는 막내 작가. 두 사람 너무 비교된다. 성공은 성공이니까 뭐 남자 체면 겨우 세웠구만. 응? 예. 아이고, 남자한테 5개도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경희 씨의 도발. 그렇다면 비장의 카드. 분배대 5개월.
선장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손색 없는 조연출.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럼 그렇지. 그렇다. 하지만 아슬아슬 뒤뚱뒤뚱 과연 성공할 뻔했습니다. 헐, 소중한 병들이 울러리 다행인지 불행인지 한 개 깨졌네요. 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다 깨버리면 어떡해? 이거 다 들어가 해놓고. 아이 근데 경희 씨 왜 이러십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요렇게럼 옮긴 것 맞습니다. 아이고 저기 사모님 나도 못 들었는데 그걸 몇 번씩 이렇게 옮기는 거요?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기 했을 뿐이지 뭐 천하장사라서 힘이 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은 아름답습니다. 토요일 오후 잠시 시간을 내 부부가 어딘가로 향한다. 한 달 만에 외손자를 보러 가는 길. 네, 다 왔어요. 여기. 여기지. 공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지만 일이 눈앞에 있으니 한 번 마음 먹기가 힘들다. 이놈들 잘 있었냐? 어? 재웅 씨의 큰딸과 둘째 딸 내외가 이곳에 함께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봐. 이거 줘봐. 외손자 주은서는 한 달 사이 많이 컸다. 아이고, 웬 힘을 써? 오케이. 어쩌래. 내가 이쁜 옷 입혀놨어. 응? 아이고. 이게 언제 커서 할아버지 깎아 사줬으리 언제 할래나? 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 붕붕카 사달라 그래. 붕붕카. 아빠 사준다고 했잖아. 언제 사준다고 약속하셨어? 사줄 수도 있다. 사준다 그랬는데? 나 기억이 없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도 막 뭐 사달라 그러면 막 개구리 얼굴에 수염 나면 사준다. 근데 그때는 제 수염이 안 난대요. 그래갖고 인터넷에서 개구리 사진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수염을 그려서 아빠한테 줬는데 사줬지. 안 사줬어. 선물도 안 사줬는데 집을 줄 거라고. 거짓말인 줄 알았지. 32년 만인가 이걸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날라갔지. 이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래서 큰 선물 받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장미꽃 한 다발도 기념일 선물도 사준 적이 없었던 재웅 씨의 통큰 선물. 시가 4억 원 상당의 전원주택은 아내 경희 씨의 명이다. 동물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며 노후를 보낼 두 사람. 그간 고생했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래의 꿈도 선물했다. 내 곁을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굳건히 참고 지금 이 시점까지 그래도 든든히 내 옆을 지켜준 게 내 평생 살면서 그게 굉장히 고마운 것 같아요. 또 하루가 시작됐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오늘은 일요일이다. 부부에겐 365일이 모두 일하는 날, 쉬는 것이 오히려 병날 일이라고. 그런데 작업장을 찾은 이 청년은 한두 번 일해본 솜씨가 아니구만. 바로 재웅 씨의 막내 아들. 언제부터 이렇게 여기서 일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도와드렸는데 몇 살 때부터요? 한 11살, 12살?
12살 때부터? 네. 그 아빠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혼나는데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단은 고맙고. 벌써 공병 본료 8년 경력. 어린 나이지만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너 지금 몇 시인데 여태 안 나오냐? 우리랑 앞이라고? 빨리 와. 누구한테 전화? 아, 우리 큰딸. 지금 10시가 훨씬 넘었는데 여태 안 나오니까 지금 전화했더니 제 앞에 와 있대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나와? 어? 몇 시인지 10시가 넘었구만. 진짜 알아맞혀봐. 너 아이가 오늘 저 7시까지는 해야 돼. 7시. 어? 니네들은 고기 만들어. 응. 야, 양서방, 고기 만들어. 거기다가. 큰딸은 물론 산후조리 중인 작은 딸을 대신해 작은 사위까지. 말하지 않아도 일요일은 재웅씨 가족이 모이는 날이 돼버렸다. 너 어디가 또? 너 또 물 먹으러 가? 금방 일 시작한 지 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또 화장실 가는 거야. 오면 모든 걸 참아야 돼요. 정말 온 열정을 공병에 쏟아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합니다. 양서방! 너 좀 도망가 임마! 그런데 일요일에 가족들까지. 재웅씨 독해도 너무 독하시다. 그냥 뭐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시간 없어요. 토요일은 쉬게 해주니까요. 야, 접시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재웅씨는 가족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돌아온다는 걸 말이다. 야, 수고했어. 변하고 이런 시간이 조차도 없었지. 뭐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구워먹는 거는 상상도 못했지. 가족끼리 그래? 밥도 못 먹어봤지.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안다. 아버지가 남편이 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사는 것뿐이라는 걸. 진짜 누구 말대로 땅을 5억짜리 땅을 샀는데 하루아침에 10억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5억을 하루 만에 벌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10원 10원 하나에 피와 땀과 노력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심을 항상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재웅아, 야 이 나쁜 녀석아, 나 좀 그만 혹사시켜라. 무조건 독하게 일만 하고 앞만 바라보고 산다고 좋은 거 아니다. 알지? 물론 가족들 위해, 미래를 위해 열심인 거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앞으로 좀 살살 하자. 내가 네 꿈을 알기에 앞으로 딱 5년만, 딱 60세까지만 참아준다. 그럼 오늘도 파이팅! 여보, 선녀씨. 일생길대 위기에 선녀를 만난 혜중씨. 그래도 저 사람 구경이나 하죠. 선녀의 재주로 10억대 건물 두 채의 주인이 되다. 선녀와 만두꾼의 전설 같은 이야기. 돈 버는 방법이야? 선녀는 어떤 재주를 부렸을까?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제 봤을 거야.